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뉴욕 증시가 블랙 프라이데이 충격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시세가 아주 강했던 반면에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은 상대적으로 약해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참고해 볼만 했습니다. 어차피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좋은 시나리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사이드 시나리오입니다. 전염성이 약간 더 강하긴 한데 중증을 일으킬 가능성은 훨씬 덜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훨씬 덜 겁낼 수 있습니다. 경제 정상화가 빨라지겠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집니다.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서비스 쪽으로 수요가 다시 이동하고 공급망이 개선되고 노동력의 복귀도 빨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이 별거 아닐 가능성도 있겠죠. 경보가 잘못된 걸로 드러나는 시나리오입니다. 전염성이 델타에 비해서 높지 않고 글로벌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냥 공습 경보 훈련 한번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하방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전염성이 델타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1분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전기비 연율 2%로 떨어집니다. 당초 예상치에서 2.5%포인트 낮아진다고 합니다. 내년 전체로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할 걸로 봤습니다. 세계 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4.2%로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모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력을 더할 수도 있고 덜어줄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네 번째는 심각한 하방 시나리오입니다. 델타에 비해서 중증을 더 심각하게 야기해서 입원 환자 수를 크게 늘리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은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골드만삭스는 추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라도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물가 영향은 모호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방 시나리오 그리고 심각한 하방 시나리오에서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모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하방 시나리오에서는 경제 전반에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물가 압력이 약해지겠죠. 실제로 작년 봄에는 거의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들의 주머니가 제법 두둑합니다. 당시에 비해서는 공포감도 덜합니다. 서비스 소비를 또 잘 못하게 됐으니까 공산품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설비 가동 중단, 이동 제한, 노동력 복귀 차질 등으로 인해서 공급이 다시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보여드렸던 미국 개인들의 소비 흐름입니다. 위에 흰색 선이 공산품에 대한 실질 소비 지출입니다. 빨간 추세선을 대폭 웃돌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주황색 선은 서비스업에 대한 실질 소비 지출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과거의 추세보다 훨씬 적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못 쓰는 돈이 공산품 소비로 대거 이동한 겁니다. 연준 조기 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하는 미국 국채 2년물 수익률입니다. 밤사이에 제법 크게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오름세를 어떻게든 유지하는 듯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급히 더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전해진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상원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제출한 모두 발언에서 오미크론 경제 파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은 고용 및 경제활동의 하방 위험을 노정했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우려가 커질 경우 대면 업무 노동 의욕이 저하될 것이며 이것은 고용시장 진전을 더디게 만들고 공급망 교란을 증폭할 것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확신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고 뉴스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